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또 하루가 이제 시작되네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화요일. 오늘도 휴일이죠. 대체 휴일인데 열심히 또 일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 일하시는 건가? 아직 직장은 실태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늘 일을 할 거예요. 오늘 일을 하고 대부분 직장인들은 오늘 쉬겠죠. 하여튼 오늘 같은 날 좀 스트레스도 풀고 편안하게 힐링 하시기 바랍니다. 즐기시라는 거죠. 직장에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출근했으면 묵묵히 일만 하라는 겁니다. 사적인 이야기하고 잡담은 되도록 피하고 개인적인 질문에도 대충 답하고 말자는 겁니다. 맡은 일만 열심히 하는 중립 포지션을 취하라는 거죠. 이 사적인 문제에 관여하는 순간 물고 뜯기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편을 만들면 적도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이 적이 되는 게 사회입니다. 몇 개월 본 적도 없는데 그 친한 척하는 이유가 뭐겠냐? 필요가 없어지거나 상황이 달라지면은 언제든 등 돌릴 수 있고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본인 일에 충실한 사람은 어떻게든 인정을 받습니다. 묵묵히 맡은 일에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업무 이해도 하고 꼼꼼함을 조금씩 디벨롭 해나가면은 자연히 일의 정교함과 프로세스의 간결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는 인상을 심어주면은 사람들은 알아서 곁에 모입니다. 평판 또한 자연스럽게 괜찮은 쪽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굳이 친한 척을 한다거나 일과 무관한 그런 잡담으로 우정을 쌓으려 애쓰는 것보다는 이 방식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우정이나 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보다는 일적으로 호흡이 맞는 관계가 라포를 형성하는 데 더 효율적이죠.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정은 언젠가 필요가 사라진다거나 상황이 바뀌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와 동시에 부적인 문제와 패단도 생기는 거죠. 그동안 나눈 대화와 누군가의 뒷담, 개인적인 사생활이 제3자에게 흘러들어가거나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문제로 스스로가 이제 상처받게 될 수 있어요. 이 빠르게 친해지고 짧은 시간 내에 유대감을 쌓는 게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겠는데 긴 안목으로 보면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 오랜 시간 그 같은 자리를 지키다 보면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직장도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기에 그 사람 사이에 그런 정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한번 다양한 소식들을 한번 볼게요. 요즘 삼성전자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특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뭐 사주신 분도 많은데 삼성전자 미성년 주주가 40만 명에 육박을 한다며 40만 명. 1인당 평균 49주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40만 명이 육박하더라.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20대 미만 주주는 39만 4,886명 맞네요. 미성년 주주는 삼성전자 전체 주주 516만 2천이 아니네 516만 297명 중에 7.65% 차지했고 해당 인원은 전체 발행 주식의 0.33% 수준인 1940만 2718주를 보유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1940만 2718주의 그 평가액은 최근 거래일인 지난 2일 종가 54,300원을 기준으로 총 1조 535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기준 20대 미만의 그 주주 1인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평균 49주. 이거를 2일 종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266만 원어치입니다. 주식 거래 나이 제한은 없고요. 다만 미성년자는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경제 교육이나 증여 등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그런 평가죠. 삼성전자 미성년 주주는 2019년 말에 18,301명에서 5년 사이에 약 22배로 늘었고 실제로 삼성전자 전체 주주 중에 20대 미만 주주 비율은
2019년 3.21%였던 것이 21년에 7%에서 8%대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주가가 우상향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성년자 주주 수도 22년 말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정체기를 좀 맞이하는 모양새예요. 반도체 사업 불확실성 등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 들어서 5만원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삼성은 지난해 11월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1년간 총 한 10조 원 규모의 이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2월에 3조 원 정도 규모의 주식을 취득하고 소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7조 원 중에 한 3조 원 정도 추가 매입을 진행 중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보니까 요즘 또 보니까 TV가 영상 시청을 넘어서 이제 게임하고 이 사물 인터넷이죠. 이것을 포괄하는 복합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TV 시장의 차별화 요소로 부각이 된다는데, 업계에 따르면 게임기를 TV나 모니터 화면에 연결해 즐기는 방식인 콘솔 게임은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약 30%를 차지합니다. 소니는 지난해 말 출시한 콘솔 게임기죠.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에 자동으로 선명도를 높이는 AI 업스케일링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PC와 모바일 콘솔을 넘어드는 이 멀티 플랫폼 게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넥슨의 그 액션 게임이죠. 퍼스트 버스커 카잔, 이것이 순항 중이랍니다. 그리고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크래프톤의 인조이, 이것도 콘솔 버전으로 출시할 예정이죠. 이렇게 TV 제조사들은 이에 따라서 화질 이외에도 응답 속도, 주사율 등 게이밍 스펙을 강조합니다. 응답 속도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화면이 교체되는 속도를 의미하는데, 수치가 낮을수록 잔상감이 줄어서 영상이 선명해지고, 주사율은 1초 동안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그런 개수죠. 수치가 높을수록 움직임이 부드럽더라. 특히 올레드 TV는 화면 전환이 빠른 게임에서도 잔상이 거의 없어서 게임하는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올레드는 그 전기 신호를 가하면 올레드 소재가 바로 빛을 내가지고 그 마이크로초 단위의 응답 속도를 가져요. LCD의 밀리초 단위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미국의 전자제품 평가 매체에서도 올해 초 그 발표한 게이밍 TV 평가에서 상위 10개 모델로 LG전자랑 삼성전자의 올레드 TV를 꼽았습니다. 이들 TV 성능을 결정하는 패널이 상당수가 LG 디스플레이의 올레드 패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상위 10개 모델 모두 게이밍 모니터의 기준인 120Hz 이상의 주사율을 지원을 했네요. LG전자는 하여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삼성전자도 하여튼 자체 스마트 TV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게임을 경험할 수 있는 게이밍 포털과 게이밍 허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과 LG전자가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서로 잘 경쟁을 하는 것 같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 초슬림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S25 엣지를 공식 출시를 해요. 애플의 아이폰 17 에어가 9월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데, 삼성은 한 발 앞서서 신제품을 선보여가지고 이 프리미엄 초슬림폰 시장의 주도권을 노린다는 전략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인 그 사양을 보니까 디스플레이는 6.7인치 QHD 플러스에 해당도고 아몰레드 패널이네요. 한 120Hz의 그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고, 화면 내장용 초음파 지문인식 IP68 방수 방진 등급, 그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이 칩셋이 탑재되고 12GB 램에 256GB, 512GB의 저장 용램, 최신 안드로이드 15 기반의 원 UI 6.0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3900mAh, 25W 유선 고속 충전, 무선 충전, 역방향 충전을 모두 지원하더라. 폰 하나는 멋집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 전달토록 할게요.